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와 참소리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또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또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 그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따뜻했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어제 오늘 좀 쌀쌀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봄이 다 왔네, 봄이 다 왔네 하고 이제 또 다시는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이제 보통 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월요일 날 보니까 매우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 이제 쌀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친구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여태 이제 버지니아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친구가 이 메릴랜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오랜만에 이제 그 차이니스 뷔페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주제는 저 별로 정한 거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과 이제 또 뭐 전화 통화를 하든가 또는 이제 뭐 편지라든가 또 뭐든 이제 그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뭐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예기치도 못했던 일들이 또 발생도 하고 또 뉴스도 전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무슨 어떤 계획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모든 게 지금 모든 뭐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은 모든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다 이제 부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뭐 세계 여행을 가겠다든가 또 무엇을 하겠다든가 하는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세워졌는데 지금 오늘날 와서 그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무산이 됐죠. 모든 세웠던 뭐 사업적인 계획, 또 무슨 어떤 휴가를 갈 계획, 또 내가 가졌던 그 어떤 포부와 희망을 달성하려고 했던 계획, 나가서 정치적인 계획, 가족적인 계획,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마음, 오늘의 마음, 또 내일의 마음 다 달라집니다. 요즘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각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하는 점은 또 다 달라요. 다르고, 또 몇몇 그런 제가 오늘도 어떤 젊은 그 청년의 이제 유튜브를 또 제가 봤는데, 지금 그래요. 이 코로나, 코빅, 이거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지금 그 어떤 보수 언론의 앵커가 얘기했듯이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모든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의사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하여튼 의학적인 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에 서로가 다 말이 틀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그 계통의 일을 한다든가,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전염병에 관해서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참
그게 맞는지,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공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어떤 책임을 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쑥밭이 되잖아요. 모든 그 정말 그 모르겠어요. 그 쑥밭이 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위한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한 것인지, 또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자, 모든 진정한 사람,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그 어떤 건강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정말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건 생각을 합니다. 요새 살아가면서. 그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과에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그 생활에서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조금은 그 어떠면 지금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행동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뭐 이렇게 100%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정부의 발표라든가 어떤 위정자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의 발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지금 우리가 정말 한창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지금 이게 얼마나 공백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무슨 온라인으로 하고 줌으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교육들이, 저도 이 직업을 하면서 그 정말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받아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은 후에 면허도 갱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교실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장소에 가서 교육을 직접 시키는 사람들과, 교육을 시키는 그 가리키는 사람들과 그거를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는 수강생들이 얼굴을 맞대고 그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줌이라고 하는 이런 뭐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받는 거 천지차이예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한참 배워야 되고 지식을 쌓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사회의 모든 기초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뭐 가정이라고 하는 또 어떤 것에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렇다고 옆에서 누가 무슨 그 학교를 가면 그래도 학교 선생이라든가 지도하고 또 학생 그 선생의 지도하에 이제 공부를 하고 따르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뭐 어떤 이런 뭐 요새 말하는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이런 SNS라든가 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하고 뭐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아까운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일어나는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더욱 우리가 그 서로 이렇게 인간 대 인간, 이게 정말 개인 대 개인 사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정말 절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아마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 뭐 특히 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동포들 사이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갭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서로 어떨 땐 보고 싶어도 어떤 강박관념에 위험하다 뭐하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는 괜찮을 거야, 뭐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그 속으로는 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옛정이 그립지만은 또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서로 쓸쓸하거나 외로운 마음은 더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먹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멘탈이 흔들려요. 예, 흔들리고 또 정에 이렇게 정말 조금 지금 뭐 이게 뭐랄까 정을 느끼지 못하고 또 외롭게 살다 보면은 또 세상 모든 게 어떨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갈등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도 그래요. 예전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못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좀 나아질까? 괜찮아질까? 하는 사람들이 그 호기심, 또 설마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설마하는 마음. 근데 요새는 내가 계속 몇 주 동안 제 방송을 드리지만은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일수록 사람은 더 냉철해져야 해요. 냉철해지지 않으면 자꾸 그 환경에 빠지게 되고 좀 나중에는 벗어나기 힘든 일이 이제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또 원망하는 일도 생기고 서로 또 비난하는 일도 생기고 또 서로 잘못을 가리면서 또 네가 잘못했니 뭐 내가 잘못했니 하는 그런 시시비비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 초반부터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서브젝트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제 무거운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또 뭐 감춘다든가 또 이걸 갖다 불어 이렇게 피하면서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예,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두려운 상대로 변해갑니다. 근데 그거는 비극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사랑하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참 이렇게 그리워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경계하고 질시하고 정말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런 이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인간은 생각보다 강해요. 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좀 믿어주는 마음이 정말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더욱 상대방이 강하게 마음을 먹도록 위로의 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적인 위로는 더욱 그 상대방을 분노케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전에 2마디, 3마디 가식적인 말로 그냥 형식적인 말로 위로를 했다면은 그런 거품 다 빼시고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전해주면은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되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그 친구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오갔어요. 뭐,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야. 또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거야. 또 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식이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가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또 저의 친구 상대방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거는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세대가 다르면 예, 또 세대 차이가 있고 그 주위에 겪은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다른 건 사실인데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런 넓은 아량이 있다면 우리 이 사회가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면은 내가 했던 말은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는 식으로 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현실 쪽에 맞춰서 이제 말을 서로가 또 어떨 때는 서로 통하지 않으면 거칠게 합니다. 거칠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고 너그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또 감정이 서로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상대방은 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또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결국은 정말 서로 간에 감정 싸움으로 변하고 또 감정적인 말로 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쉽게 원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사람이 상대방은 말로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없는데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지. 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지나가야지. 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먹고 지나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서로 원망을 안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은 뭐 예를 들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은 아마 그때는 또 조금 더 감정이 격해질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전에 한 번은 참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또 두 번, 이 오늘 두 번은 그러면 그저 첫 번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다면 두 번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지 않고 서로가 또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라도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당신이 어떠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식이라도 네가 어떠한 지금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언짢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상대방이 적어도 한 번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상대방이 뭐 나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좀 껄끄럽고 또 내가 뭐 말하면 저 사람이 뭐 들을까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언짢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어떤 이유로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뭐 세 번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을 기분 언짢게 하고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냅니다. 왜 말 안 하고 넘어가니까 내 말 다 이해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해해 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말을 안 했고 내가 불평불만을 토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마음 좋고 너그럽고 이해를 많이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 친구와 친구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뭐 사업하는 뭐 사업자와 서로 사업자 간의 사이, 회사의 동료와 동료 사이가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안 좋은데 불편한데도 넘어가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패스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의미에서 첫 번째라도 뭐 가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거시르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듣든 안 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닫든 안 깨닫든 그거 상관할 필요 없죠. 그러나 내 의사는 전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그러한 쉽게 사람이 인간은 남의 일에 쉽게 말하죠.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 그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야 이해해. 말은 쉽습니다. 근데 본인이 당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욕망, 속성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다면은 그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지금 이러한 본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모든 환경이 내가 내 본능을 행하기에는 모든 게 지금 적합하지 않은 시간,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적합하지 않은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하고 제가 참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거는 상대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어떤 법적으로도 그것이 제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규칙과 모든 예의, 범절이라든가 모든 질서가 확립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동물, 인간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모든 공동체에 우리 사회적 생활에 또 모든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어떤 정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에 어떤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내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거죠. 다 아는데 다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정말 제가 미국에 40여 년 전에 왔을 때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미국만 말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거의 3분의 1을 인생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은 지금 생각하면 천국 같았어요. 예. 제가 올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난 고국은 넉넉한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가난은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미국에 오니까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모든 주위 환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거 당연히 천국이겠죠. 천국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와서 살다가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이 적응이 되고 나의 환경도 바뀌고 나의 생각하는 모든 관념도 바뀌고 모든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전엔 그저 한국인들만 살았는데 이제는 오만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질서는 잘 지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옛날에 고국의
그 당시에 모든 환경과 사회적인 질서에 비해서 미국에 오니까 지탱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그때 40몇 년 전에 비자를 받고도 딴 사람들은 이제 비자 받기 무섭게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저는 몇 달을 연기하고 안 왔습니다. 몇 달 후에 왔어요. 비자 받고. 그러니까 비자 받고 그 출국하는 그 맥시멈 그때 뭐 하여튼 몇 달이 뭐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지만은 내가 비자를 받고도 한번 내가 두 서너 달을 그냥 미국에 있었던 거 아니 한국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집 정리를 하고 약간 뭐 처음에는 한 달이나 뭐 한 달 정도 뭐 한 길어야 한 2주 정도 이제 처갓집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오기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처갓집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이유로 저는 어쨌든 간에 비자 받고 거기에 하여튼 석 달 정도를 우리 처갓집에 기고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남들은 그냥 비자 받기 무섭게 여기를 오는데 왜 너는 왜 이렇게 안 가고 미적거리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인어른한테 뭐 그냥 적당한 어떤 말로 이렇게 얼버무렸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왜 미국에 오기를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오는 모든 준비를 하고 오겠다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어요. 여러 가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뭐 운동도 내가 정말 여기 와서 도장 차린다고 운동도 더 전문적으로 개인 지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써먹는다. 왜냐면 제가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오려 했던 게 아니고 하와이로 먼저 올라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관광의 도시니까 이제 가서 파트타임으로 또 일을 한다 해서 칵테일 학원에도 가서 그 당시 칵테일 학원에 한국이라는 게 첫 번째 생긴 학원인데 그냥 비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가고 그 당시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이제 좀 여유 있는 가정 뭐 주부라든가 또 좀 부잣집 아들들이라든가 또 사회에서 뭐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바텐더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 왜 첫 번째 생긴 그 칵테일 학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강료도. 그래서 저도 그걸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하여튼 미국에 오기 위한 준비를 몇 가지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병행한 게 뭐냐면 또 보니까 그 당시 제가 70년대 미국에 이민 올 때가 초창기 우리 한국 이민이 전적으로 미국 이민이 아주 활달하게 시작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종로에 미국 생활 연구라고 하는 그 학원이 또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의 생활은 이런 거고 미국에 가면 뭘 해야 되고 세금 보고 1040 세금 보고 해야 되고 또 거기는 크레딧 그 뷰로라는 게 있어서 신용 조사하고 신용이 좋으면은 크레딧 카드라는 게 나와서 뭐 얼마든지 또 은행에서 뭐 융자도 하고 신용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배우고 가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학원이 차려진 거예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그 학원을 차린 건데 하여튼 저 잘난 척하고 그것까지 또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학원에 가서 미국의 모든 것을 배우다 보니까 저는 이걸 잘 배웠다고 하는 그거보다는 겁이 덜컥 났어요. 겁이 덜컥 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 한국이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뭐든 적당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 사회에서 야 여기 이렇게 야 크레딧이 나빠도 안 되고 외상을 줘도 돈을 뭐 속된 말로 띄워먹어도 안 되고 늦게 갚아도 안 되고 뭐 어린 그 사람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그냥 모든 질서와 규범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기서 못 살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알아서 적당히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에서 거기 가서 그렇게 틀에 딱 박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도리어 겁이 나서 저는 그냥 최대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또 뭐 저를 이렇게 또 야단을 치는 바람에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정말. 그런데 똑같지만 환경이 먹을 거 풍부하고 주위 환경이 좋고 내가 살아가는 정말 오기 전에는 뭐 막말로 전셋집 월셋집 해서 한 칸방에도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 집에 미국에 오니까 그래도 아파트라는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천국 같았죠. 아무리 엄해도 내가 뭐 법을 뭐 규칙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민 가서 온 사람이 뭘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냥 하는 대로 남 하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먹을 거 풍부하고 내 주거가 정말 그전보다 좋아졌고 자동차 끌고 다니고 뭐 한국에서 그 당시에 누가 진짜 돈 많은 사장 아니면은 자가용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이 정말 돈 많은 사장 외에는 자가용을 끌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 와서 또 그래도 내 자동차라고 사서 끌고 다니고 천국이죠. 근데 지금 내가 자동차 있고 집 있고 있다고 해서 천국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고 이제 법을 지키면서 또 나라에서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꼭 책임지고 해야 되는구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없는 거구나 하는 정말 그런 마음에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게 오늘도 일어났어요. 제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무슨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니까 난 생각지도 않은 뭐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거예요. 뭐 옛날에 정말 뭐를 샀는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는 서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턴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모든 거를 그 순간에 뭐 리턴을 했든 나중에 뭐 돌려를 줬든 또 돈을 다 냈든 하게 되면 어떤 결말을 딱 어떻게 됐다는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맺은 게 또 옛날이다 보니까 희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고 또 잘 모르면은 그게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사실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받아보는 순간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한테 한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 순간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그 해결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적당하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적당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오케이 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은 미국 사람이었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정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또 나는 잘 모르니까 이거 그냥 이제 모든 게 마무리 잘 됐겠지 하고 끝난 것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마무리 잘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굉장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돼왔고 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또 상대방한테 그런 뭐 그러니까 상대방 그럴 수 있죠. 밑줘야 본전이니까 찔러나 본다고. 그래서 어떤 비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요청을 하고 또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설마 내가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간단한 문제라도 생겼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어떤 매듭을 지십시오. 상대방한테 뭐 어떤 근거에 대한 서류를 받든가 뭐 가다못해 어떤 각서라도 받든가 어떤 자필 영수증이라도 받든가 하는 거를 완전히 그렇게 끝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증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대충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끝났을 때 나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한테는 그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끈아풀이가 딱 끊어서 딱 잘라졌어야 되는데 끈아풀이가 가느다란 실말이라도 머리카락만한 실말이라도 맺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사기 아닌 사기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거 근거로 해서 또 상대방을 믿져야 본전이니까 찔러본다고 정말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시간을 지난다고 에이 그냥 적당히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적당히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정말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돈 한 푼, 야 너 한 돈 천불만 꽂아 해서 캐시로 돈 천불 주고 그럼 너 갚아야 돼. 언제 그래?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하고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못 갚았어요. 근데 갚은 사람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날 어떻게 하겠어? 친구끼리 어떻게 하겠어? 하고 넘어가죠. 근데 받을 사람은 기억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또 나중에 너 언제 돈 꿔 간 거 왜 나 안 줘? 이렇게 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쁜 상하게 언제 그래? 그런데 상대방이 좋은 사람은 그래 미안하구나 하고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항상 모든 세상 사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발뺌할 수도 있고 내가 너 언제 돈 꿨어? 나쁜 적이 없어. 너만 내가 너한테 정말 천불 꽂았잖아 캐시로. 그럴 때는 적당히 넘어가고 뭐해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돈을 현찰로 주는 건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것이 나쁜 사람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 줬다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예. 그럼 이쪽에서는 시간 지나고 하니까 얼렁뚱땅 돼서 제대로 어떻게 됐네. 그러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더라도 어떤 실마리 내가 어떤 공적인 증거를 남겨놓는다든가 어떤 공적인 증거 어쨌든 간에 무슨 자필 각서를 쓰든 빌려한 차용증을 쓰든 또 내가 이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된 그런 서류를 받든 영수증을 받든 이런 어떤 공적인 그 증거물이 있으면은 어떠한 상대방의 나중에 어떤 상대방이 하여튼 나쁜 마음을 먹고 나한테 어떤 무슨 요구를 한다든가 정말 어떤 신청을 한다든가 어떤 서류를 보내든가 할 때에 내가 그게 증거 서류를 보여주면은 그걸로 끝이 나지만 이런 것을 안 해놓고 또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안 해놓고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서류를 해놨어요. 받아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저 어떤 조금 좋지 못한 나쁜 마음으로 나 이거 시간 지나고 얼렁뚱땅 하면은 그냥 지나가겠지. 그리고 없던 일처럼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공적인 근거 서류가 클리어가 안 됐다면은 정말 정리가 안 됐다면은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나중에 또 꼭 이 사람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콜렉션 디파트먼트, 콜렉션 디파트먼이 아니라 콜렉션을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콜렉션 관계를 갖다 하는 그 직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채를 진 그런 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어떤 콜렉션 돈을 정말 대충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뭘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찔러봅니다. 예. 콜렉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어떤 정말 많은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방이 보면은 부담감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정말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편지도 보내고 어떤 대담한 인간들은 등기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받은 당사자들은 정말 어떻게 잘 모르면
겁도 나고 부담도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모두 100%가 뭐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간혹 일어난 경우가 생기니까 모든 문제는 적당히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적당히 시간 지나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공적인 어떤 증거물을 갖고 있을 때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마 뭐 어떻게 하겠어? 설마는 믿지 마십시오. 예, 설마는 정말 사람 잡고 어떨 때는 설마는 사람을 또 본인을 망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몇 주째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예,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미국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뭡니까?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모든 인권이나 모든 권리나 다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살기 싫다는 거죠. 네? 저는 뭐 후진국에서 사고 싶은 마음 정말 0.1도 없어요. 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후진국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좀 겁신하죠. 모든 게, 예, 어쨌든 한 사람은 하나의 그냥 선량한 시민들 아니에요? 그런 파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슨 어떤 정말 경제적인 부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어디서 보호를 받습니까? 절대 보호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이 까다롭고 그렇게 할수록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이 어쩌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거의 웬만한 법은 까다로우면은 뭐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10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법이 좀 까다로운 거는 이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우리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예, 법이니까 어떤 건 나쁜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법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행정적인 법이라든가 어떤 규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이나 부동산도 그래요. 서류가 많죠. 근데 서류가 많은 거는 한 70% 80%는 그 손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서류는 사실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류가 더 많은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은 반고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꾸 만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모든 이게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따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 그것은 우리들이 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방송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똑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직업상 내가 여러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얻어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고, 또 제가 하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항상 양념으로 약간의 음식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거 이제 보시고 치료함을 좀 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면서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예,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날씨 변화에 건강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보시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은 이게 저녁에 지금 저녁인데
이제 굴, 그 생굴, 여기 그 이제 레러스하고 토마토를 조금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서 요 위에다가 굴을 지금 내가 좀 녹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그릇에 이렇게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 녹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왜냐면 냉동된 걸 찬 거기 때문에 이제 녹여서 이제 물을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초장을 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설 방송 하면서 요거는 또 이제 음식 방송으로 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니언하고 레러스를 조금을 밑에다 이렇게 쓸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굴이 이제 다 녹는 대로 이제 제가 위에다 올리고 이제 초장을 해서 제가 이제 먹을 겁니다. 이제 물을 지금 이제 다 뺐어요. 물을 좀 다 빼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쏟을 겁니다. 쏟아서 이렇게 잘 이제 올리고 이제 올린 다음에 제가 이제 초장하고 이제 마늘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마늘장아찌로 제가 대체하는데 초장에서 마늘장아찌하고 같이 이제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초장을 잠깐 만들게요. 초장에다가 이제 와사비를 조금 넣어야죠. 와사비가 지금 거의 다 쓰고 없네. 와사비를 조금만 이렇게 와사비를 좀 넣습니다. 와사비 넣으면 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조금 그 물엿? 물엿 조금 집어넣고 이게 이제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이게 왜냐면 이걸 음식방송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비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음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자연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다 이제 물엿을 조금만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콤달콤 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 물엿 좀 치고 그래서 이제 좀 섞어주고 와사비하고 뭐하고 이제 섞어서 주고 맛있는데 조금 식초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식초로 조금 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식초를 조금 가져와서 이거 뭐냐면 이거 뭐냐 요번에 조금 싱거우니까 이렇게 간장 조금 섞읍시다. 다시마 간장. 그럼 맛있어요. 다시마 간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잠깐 또 집어넣고 이렇게 와서 식초만 조금 요거는 이제 요리초 새콤달콤하죠. 요거 요리초 조금 치면은 이제 초장은 다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됐어. 이만큼만 넣으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맛 좀 보고 훌륭하네요.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제가 또 오피스로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맛있게 좀 먹겠습니다. 이제 먹는 거는 뭐 제가 항상 안 보여드리니까 요렇게 이제 음식이 준비된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먹겠습니다. 네, 제가 오피스에 갖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갖고 내려와서 이제 한번 좀 먹어봐야죠. 예, 먹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예,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맛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먹는데요. 이제 굴하고 이제 지금 내가 여기 마늘장아찌 있죠. 이렇게 해서 마늘장아찌를 좀 얹혀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잘 안 얹혀지네.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얹혀졌습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지금 먹는 소리가 들리죠? 예, 이제 먹는 모습은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예, 지금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요즘 오피스에서 제가 좀 내려와서 보여드리고, 이제 이만 요거 방송은 접겠습니다. 이제 제가 편히 먹고, 이제 다음 이제 썰 방송 하고 난 후에 제가 요거를 이제 제가 또 저녁 식사로 먹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서 잡수세요. 이렇게 그 뭐냐면 굴만 해서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제 레터스하고 어니언을 섞어서 이렇게 잡수시고 조금 저기 하면은 요 양념을 여기 부어서 이렇게 버무리면은 맛있어요. 예,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도 찾으시고 맛도 즐기시고 예,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